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제2장 농작물 재보험 손해평가 제3절 과수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과수 11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서 페이지 273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입니다. 학습 목표는 과수 11종의 손해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과 보험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나 네이버 카페에서 손해평가사 마을 손평리 이장을 검색하시면 본 강의에 대한 교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및 비가림 과수 손해 보장 방식.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 포도, 복숭아, 자두 이렇게 나누고 밤, 호두, 참다래 그리고 유자 따로 나누고 그 다음에 조그만 과일은 오다마사 그래서 오미자, 대추, 매실, 살구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이라는 것은 보장하는 재해로 발생한 수확량 감소를 보장하는 방식이고 비가림 과수는 포도, 복숭아, 참다래 그래서 수확량 감소와 비가림 시설 손해에 보장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각 시기별 조사 종류인데 포도, 복숭아, 자두는 먼저 수확전부터 보겠습니다. 수확 전, 수확 직전, 수확 시작 후, 수확 종료 그리고 수확 완료 후 보험 종기 이렇게 있는데 수확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피해사 확인 조사를 하는 거고 사고 접수 지체 없이 그리고 수확 전에 착가수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착가수 조사는 수확 직전에 합니다. 최초 품종 수확 직전에 착가수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을 조사하는 의무조사입니다. 이것은 포도, 복숭아, 자두, 포복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포복자는 반드시 수확 전에 착가수 조사를 한다. 그리고 다른 품목들은 수확 직전에 수확량 조사, 보상하는 재해에 대해서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확 시작 후 수확 종료에 수확량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전 품목인데 유자는 제외합니다. 유자는 수확 개시 전 조사만 하고 수확 개시 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자는 보험 종료 시점이 수확 개시 전입니다. 수확 완료 보험 정기는 우리가 말하는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나중에 참다래에 대해서 참다래 조에서는 고사나무가 수확 완료 전 고사나무, 수확 완료 후 고사나무 이게 왜 차이가 없냐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참다래가 약 17개월 땅에 그러니까 6월에 보험에 가입해서 이듬해 10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약 17개월인데 그에 따라서 이미 수확이 완료된 이후에 수확 완료 전에 보험 종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는 7월 1일부터 판매 기준부터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이므로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손해평가 현지 조사 방법 확인하겠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조사 대상하는 자연재해 조수 화재로 사고 접수된 농지에 또 조사가 필요한 농지에 합니다. 대상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고 병충해는 복숭아만 세균 구멍병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세균 구멍병은 발생하는 피해 50%만 보상해 준다. 그래서 1과목에서는 병충해 감수량이 병충해 입은 피해 수확량의 곱하기 50%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병충해 감수량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곱하기 0.5가 된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확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 실시한다. 자, 피해사 확인 조사는 먼저 보상하는 재료에 대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조사에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와 별도로 피해 여부 확인입니다. 그래서 기상청 자료 확인, 현지 방문을 통해서 보상하는 재료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근거 자료는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기관의 소견서,
손해평가인 소견서입니다. 그리고 피해 농지 사진이 표현한데 농지 사진은 전반적인 피해 상황과 세부 피해 상황이 잘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 여부 확인하는 동안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뭐냐? 태풍 등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에 추가 조사, 그러니까 수확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확량 조사 필요 여부 판단은 추가 조사 필요 여부가 필요한지 그러한 여부를 판단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학기에 손해평가반을 구상해서 추가 조사 일정을 수립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포복자, 포도, 복숭아, 자두, 수확량 조사인데, 포도, 복숭아, 자두는 아까 뭘 하겠습니까? 착과수 조사가 가입한 농지의 전 가입은 재해 상관없이 최초 수확 품종 직전에 의무조사로 착과수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한다. 자, 그럼 조사 방법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목을 가다듬는 이유가 별게 아니라 코로나가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여러분도 꼭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사 방법에 나무수 조사가 있는데 과수 사종은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 합니다. 그리고 수확 불능주수도 파악을 하지만 다른 적과수, 그러니까 과수 사종, 적과 종료 후, 그러니까 적종 방식, 과수 사종 이외에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 빼놓고는 수확 불능주수, 침수주수 등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주수는 반드시 고사주수다. 자, 그럼 나무수 조사는 실제 결과, 품종별, 수령별,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이것은 실제 결과 주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합니다. 실제 결과 수는 실제 결과 수 빼기 미보상 주수 빼기 고사나무 주수. 그래서 실미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 주수 산정을 했죠.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라서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합니다. 표본 주수는 품종별,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의 비례를 하고 그러니까 표본 주수는 전체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른 표본 주수, 전체 표본 주수는 품종별, 수령별, 적정 표본 주수 합이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 표본 주수 합은 전체 표본 주수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표본주는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표본주를 선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주 선정한 다음에는 표본주별로 전체 과일수를 조사를 하되 품종별 수확 시기 차이에 따른 자연 낙과를 감안해라. 이게 뭐냐 그러면 전체 과일수를 조사하지만 복숭아는 6월 달에 주운 드랍을 해서 생리적 낙과가 심합니다. 그래서 품종에 따라서는 수확 전에 낙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해서 낙과수 조사를 해라. 이 말인데 이 말은 복숭아에 대한 거라고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미보상 적용표에 따라서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고, 자, 과중조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과중조사는 과수 사종은 가입 당시에 가입 당일 결정해서 가입 과중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 기타 과수 11종은 우리가 말하는 그 사고 접수 농지에서 과중조사를 하여 수확량을 산출합니다. 종합위험 수확 감소 방식은, 그러니까 과수 11종은 사고 접수 농지에서 과중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과중조사가 이게 어떤 거에 따라서는 뭐 품목별 20개, 농지당 30개, 농지당 60개, 아니면 100개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한 과중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여러분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착과 피해 구성률하고 낙과 피해 구성률 같은 거 할 때도 별도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한꺼번에 정리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중조사는 사고 접수된 농지의 하나고 품종별 수확 시기에 각각 실시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가 나오는데 여기는 아까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피해 여부 확인에서는 기상청 자료 확인,
현지 방문이지만 여기서 농지 및 작물 상태를 감안해서 보상한지로 인한 피해 여부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걸 보상하는 재 여부 심사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품종별 과실 개수와 무게 조사인데 포복자는 품종별로 3주, 표본주 3주 이상, 그리고 품종별 20개, 그리고 과수원별로는 포도는 30개고 복숭아 자두는 60개다. 그래서 3, 20, 30, 60. 그래서 품종별 3개를 하고 과중조사를 말한 겁니다. 품종별 3개를 하고 품종별 3주를 표본주에서 품종별 20개, 그리고 농지당 과수연별로는 포도는 30개, 복숭아 자두는 60개다. 자, 여기서 복숭아, 자두, 밤, 호두, 참다래, 유자는 품종별로 20개고 농지당 60개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이용된 겁니다. 포도만 30개라는 거, 농지당 30개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장에서 가중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균 가중을 적용하는데 자두는 왜 제외하냐? 이게 통계 자료가 부족해서 평균 가중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병제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농협의 품종별 출하 자료로 가중조사를 대체한다. 그리고 포도, 복숭아가 사고가 없을 시에는 수확량은 수확 전 착과수 곱하기 평균 가중.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확 전에 발생 시 계약자는 수확 개시 최초 10일 전에 보험가입 대리점으로 수확 예정일을 통보하고 수확 개시 최소 10일 전에, 그리고 최초 수확 일일 전에는 조사를 완료를 해야 합니다. 자, 가중조사는 표본 과실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품종별 포도는 20개, 그리고 농지당 30개, 최소 30개를 해서 무게를 달죠. 무게를 달아서 그 과실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미보상 비율은 품종별로 미보상 비율이 다른 경우는 가장 높은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 그다음 제조사나 검증조사로 미보상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조사, 검증조사의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하나의 품종이 그러니까 하나의 품종으로 여러 번의 사고가 나서 과중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최초 조사값을 적용을 한다. 그러나 제조사 검증조사로 최초 조사값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조사 검증조사의 조사값으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착과피해 조사는 착과 감수량에서, 그러니까 착과 감수량을 먼저 보겠습니다. 착과수에 과중을 곱해서 착과피해 구성률을 한 게 착과 감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포도, 복숭아, 자두는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수량 합계를 뺀 게 수확량이 되죠. 이건 그 부분에 여러분 별표 7에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착과피해 조사는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착과피해 조사는 해당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그러니까 착과피해는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고, 그 다음에 착과피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착과피해 조사를 합니다. 착과수 조사는 조사 대상 주수의 주당 착과수를 곱한 게 착과수 조사고, 착과수 조사는 착과피해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착과수 조사하는데, 이것은 수확 전 착과수 조사와 별개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착과수 조사와는 별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대상 주수는 실미, 기. 이것은 그 수확 완료 주수. 그러니까 결국 이제 착과수는 이제 수확의 임기가 비슷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수확이 완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확 완료 주수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실미, 기가 됩니다. 근데 착과수 조사할 때는 조사 대상 주수가 실미, 가 되겠죠. 그때는 수확 완료 주수, 즉 기수확 주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적정 표본 주수 똑같고, 그 다음에 선정 및 피해 구성 조사 여기서 보겠는데, 여기에서 과중 조사할 때도 품종별 세주, 그러니까 표본주 세주에서 품종별 20개, 과수연별로 농지당 포도는 30개, 복숭아 자두는 60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착과피해 구성률도 표본 세주. 그래서 이것도 결국 과중조사와 동일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품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할 때는 이게 과실 개수를 조사하는데 이때 착과피해 조사 시 따거나 수확한 과실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자, 낙과피해 조사는 낙과수의 과중 착과피해 구성률이 낙과 감수량이 되겠죠. 아까 착과 감수량은 착과수 곱하기 과중 곱하기 착과피해 구성률이 됩니다. 낙과피해는 언제 한다? 착과수 조사 이후에 한다. 착과피해 조사는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하지만 낙과는 착과조사 이후에 실시합니다. 자, 보상한 제2심사 표본조사 과수사종은 낙과수조사가 전수조사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른 품목들은 전부 표본조사를 합니다. 실미고기 적정 표본주 선정에 낙과수 조사를 하고 우리가 말하는 표본조사는 품목별 표본주 수를 정의해서 거기에 대한 낙과수, 그 표본주별로 수감 면적 내 낙과수 조사를 합니다. 표본조사 할 때 수감 면적 낙과수. 단 이때 수감 면적 내의 낙과의 표본주와 품종이 달라도 다른 품종이 떨어져 있더라도 수감 면적 내에 있으면 그 해당 표본주의 낙과로 봅니다. 전수조사는 낙과 품종 구별 어려운 경우에 전체 낙과수를 세고 100개를 전체 낙과수 100개를 표본해서 해당 품종을 구분하여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낙과수 곱하기 그 품종을 한다 그러면 전체 100분의 품종별 개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품종별 표본 과실 선정 및 피해 구성 조사는 이것도 똑같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말한 낙과에서는 표본 세주가 없습니다. 그냥 품종별 20개, 포도는 농지당 30개, 복숭아 자두는 60개. 그리고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서 하는데 이건 피해 인정 개수는 낙과 피해 구성률과 착과 피해 구성률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체 낙과수가 60개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기준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 자, 밤 호두에 대한 수확량 조사를 하겠습니다. 밤 호두의 수확량 조사의 가장 큰 것은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에서도 낙과에 대한 걸 조사를 합니다. 근데 포도, 복숭아, 자두는 낙과수 조사를 낙과 피해 조사 언제예요? 착과수 조사 이후에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수확 개시 전에도 실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밤 호두는 사고마다 수확량 감수량을 조사하지만 사실상 수확 개시 전에는 수확 직전의 수확량만 산출합니다. 수확량에는 착과 수확량, 낙과 수확량, 미보상 주수 수확량.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수확 개시 전에도 낙과수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확 개시 수확량은 조사일 기준으로 하고 해당 영지에 수확 시작되기 전에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농업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자, 그리고 품종별 조사 시기의 단계는 최초 조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일로 한다. 자, 보상하는 제5심사 나무수 조사 반드시 하고 그래야 조사 대행수 실미고. 자, 미보상 주수 수확량은 아까 착과 수확량은 착과수에다가 가중에다가 1- 착과 피해 구성률을 해야 착과 수확량이 되고 착과 감수량은 그냥 착과수에다가 가중에다가 착과 피해 구성률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수확량은 착과 피해 구성률 중에 전체에서 착과 피해 구성률을 없앤 게 착과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부항 주수의 주당 평년 수확량이다. 그래서 표본주수 산정 동일하고 표본주수 선정합니다. 착과 및 낙과수 조사 여기서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 착과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밤 호두의 특징은 이게 송이하고 청피에 쌓였기 때문에 떨어져도 그걸 수확량으로 인정해 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과수도 수확량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밤 호두는 낙과 과실수, 수확 전에도 낙과 과실수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실수의 기준은 밤은 송이고 호두는 청피입니다. 그러나 과중조사 할 때는 과립으로 해가지고 하지만 전체 송이로 나누어서 과중을 합니다. 자, 그것은 예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과수 확인은 착과 수확량은 착과수 곱하기 과중 곱하기
1 척가피의 구성률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표준별로 척가된 전체 과실을 조사하고 낙과수는 표본주별 수감 면적 내 낙과 과실수, 전수조사서는 전체를 세고 100개를 표를 추출해서 품종별로 구분합니다. 자, 밤 모두는 과도 11종 가운데 수확기 전 낙과 피해를 인정하는데 이것은 밤은 송이고 호두는 청피죠. 쌓여 있어서 낙과된 과실도 과실할명이는 수확량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과중조사는 품종별로 세주, 품종별 세주, 과중조사는 품종별로 세주입니다. 품종별로 20개, 과수연별로 그러니까 농지당 60개로 합니다. 그래서 밤은 송이 개수를 파악하고 과실을 분리해서 3cm 이상, 30mm 초과하면 정상, 30mm 이하는 소가로 구분해서 소가는 80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과중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표본 과실 무게가, 그러니까 밤에 과립을 다 빼서 밤 송이에 밤을 다 빼서 정상과 소가로 나누어서 정상 무게 합 더하기 소가 무게 합 곱하기 0.8을 표본 과실수, 이 과실수는 송이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오냐, 우리가 하이든의 교향곡이 있어요. 8번이에요. 8번이 밤인데 하이든의 교향곡 8번이 밤이에요. 그래서 소가는 80%를 곱해준다. 자, 호두는 청피 개수를 파악하고 무게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표본 과실수가 50개예요. 50개. 그럼 송이가 50개라는 겁니다. 밤이면. 정상이 1700g, 소가가 1000g. 그러면 이것은 3cm를 30mm를 초과하는 거고 이건 30mm 이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700 더하기 1000 곱하기 80%가 0.8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곱한 것을 50으로 나눠주면 2500이 되죠. 2500을 50으로 나눠주니까 50g이 되겠습니다. 개당 50g이 되겠다는 것은 송이 한 개당 50g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낙과피의 착과피의 구성률은, 낙과피의 구성률 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이거 착과피의 구성률 할 때는 3주가, 과중조사 할 때는 3주가 있었지만, 낙과피의 구성률 할 때는 표본주가 없어요. 그냥 품종별 20개, 과수연별로 농지당 60개입니다. 그리고 착과피의 구성률은 최소 표본 과실수가 품종별 3개에서 품종별 20개, 과수연별로 30개, 품종별로 세주, 표본주가 3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착과피 구성률은 착과피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 실시를 합니다. 수확 개시 후 이제 수확량 조사는 수확 개시 전과는 기수확 조사, 그러니까 기수확 주수, 그러니까 기수확량, 그러니까 기수확 주수, 이미 수확한 주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수확량이 필요를 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똑같고 단지 조사된 수는 실미고, 이 앞에는 수확 완료 주수가 없었어. 수확 완료 전에. 근데 수확 완료 후 조사에서는, 수확 개시 후 조사에서는 수확 완료 주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미, 고, 기. 나머지는 다 앞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과중조사. 자, 표본 3주 20개, 농지당 60개. 그리고 무게. 자, 기수확량 조사는 출하자료, 문답을 통하여 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적거나 크거나 같다 해서 수확 개시 후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표치가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그 부분은 일부 보험이나 초과 보험이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앞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참다래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